바쁘신 가운데 제주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및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배경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휴가신데도 특별히 우리 안동호 제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 강화 워크숍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공이 많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 차례로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안동호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 표창패 수상자입니다. 한림읍 임철수 위원장님, 용담 이동화 위원장님, 다음은 제주시장님 표창패 수상자입니다. 조천읍 김보홍 주민자치위원장님, 하북동 한정민 위원장님, 네 분은 표창패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철수님, 기하는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드림. 표창패 용담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동화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표창패입니다. 다음은 시장님 표창패입니다. 조천읍 김보홍 주민자치위원장님, 하북동 한정민 주민자치위원장님. 표창패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보홍님,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주시장 안동우 드림. 표창패 하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한정민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공이 많은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차례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 김덕범 국장님, 무도면 김광국 위원장님, 아라동 김철우 위원장님, 삼도일동 고문순 부위원장님, 연동 김영종 총무위원님, 제주시 자치행정과 전승호 주무관님, 감사패 자치행정국 국장 김덕범님, 귀하께서는 30여 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큰 공을 남기셨으므로 이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 이병철 드림. 감사패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광국님, 귀하께서는 제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회원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이병철 드림. 감사패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철우님, 기하는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이병철 드림. 감사패 삼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고문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총무위원 김영종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제주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전승호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예.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민자치 중앙회 전상직 회장님께서 저희 제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이병철 회장님께 족자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로 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는 이러한 행사를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각 동의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상식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백영춘 우리 부회장님, 제가 오늘 낮에 공항에 모시러 가가지고 오후 내내 함께 하면서 주민 자체에 대해서 개인 강습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마지막입니다만 그 강습 받은 거를 제가 충분하게 일반인으로 돌아가서도 자치활동에 대해서 어떤가라는 것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행이라는 족자를 주신데 제가 이병철이가 잘나서 준 게 아니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들의 다 드린 거라고 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늘 항상 회장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휴가 임에도 주민자치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안동호 시장님, 굉장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오신 우리 사무국장님들께서 시기적으로 월말이고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서 제주시 협의회장으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주민자치 협의회가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각 위원장님께서가 한번 되새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우리 집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량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위원장님께 한마음 영양강화 워크숍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지역미래의 전환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구심체로서 어떻게 하면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훌륭한 자리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자치원 여러분과 모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 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제주시장님께서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멀리 떨어지니까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11월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서만 오늘까지 10사람이 이제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우리 도민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은 제주에 여행을 왔던 분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이제 제주도도 긴장감에 쌓여 있고 전국적으로는 오늘 또 이제 300명이 넘어서 서울은 사회적 거리 2단계, 각 지자체들도 2단계로 격상하는데 상당히 좀 코로나19가 올 한 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블랙홀로 빨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우리 여기 모이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만큼은 방역에서 대한민국 K 방역이지만 K 방역보다도 저희도 방역이 더 잘 됐다고는 그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에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좀 안전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한 분 한 분 또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준비하는 이병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누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격려와 또 특강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중앙회 전상직 회장님 참석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하는 공고가 막 붙어 있고 이제 각 읍면동별로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할 분들이 원서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도 제가 좀 읍면동향으로한테 좀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뿔뿔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쭉 도의원 할 때부터 쭉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라봤을 때 초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지금의 구성이 상당히 이제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원선에서 자기네끼리 위원장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다 각 분야별로 다 교육을 받아야만이 위원회 자격이 되고 또한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걸 도입해갖고 과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다 읍면동별로 떡판을 골고루 나눠줘서 했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배정을 하지만은 나머지는 금년 내년도 예산에도 200억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 여러분들이 기획한 내용들을 제주시에서 1차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도에 가서 심사해야만이 그 예산이 확정되는 이만큼 주민자치 참여 예산 제도가 진일보가 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에 이제 저희들이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단계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면서 나름대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위원님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또 연임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여 위원장님들은 올해로 임기를 마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과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시에는 진짜 50만 시민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같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획과 안을 만들어내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남은 연말 많은 사람들이 좀 정도 나누고 하지만은 좀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감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여러분들께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고 이 겨울에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또 우리가 제주도가 잘 나가고 대한민국이 또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워크숍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병철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임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시군구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우리 그 안동구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청와대 비서진하고 자치분권위원회 회장단하고 위원장단, 그다음 행정안전부의 이제 국장님들, 차관님들하고 같이 그 국무위원 식당에서 이제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 이제 토론을 한 1시간 반 정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계신 분들한테 한 20몇 분 되셨는데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주민들이 자치를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가도 자치를 잘하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도 관군은 다, 공무원도 다 피난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의병까지 일으켜서 나라를 구한 아주 주민자치에 정말 뜻도 확실하고 또 행동도 확실한 이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주민자치를 일본이 자치를 할 수 없게끔 무력화시키는 행정제도를 도입했고 그 행정제도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타성은 매우 풍부하니까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충분하고 이웃을 위하는 마음도 아주 충분하니까 그 풍부한 이타성이 이웃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뜻인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주민자치 정책에는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낙연 총리 때 총리 공간에서 총리님한테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했더니만, 회장님 그 주민자치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가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총리님, 주민자치는 지원은 충분히 해주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섭을 하면 주민자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안 해줘도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데 간섭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한참을 답변을 안 하시고 생각하시더니만, 참 요즘 같은 행정체계에서 많이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길래 많이 어렵습니다. 총리님이 결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를 놓고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제주시만 보면 예산이 한 1조 7천억, 읍면동별로 나눠보면 한 7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700억인 예산을 전적으로 집행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주민들은 예산 집행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는 주민들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 간곡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00억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에 시장님 이 중에서 한 1%인 한 7억 정도만 내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7억 받은 예산을 우리 돈 7억 더 보태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7억 더 보태서 아주 공무원들이 쓰는 것보다 멋있게 한번 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7억 예산 달라고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오. 네. 이제 실제 이런 7억씩 주는 예산을 우리나라 시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7억을 드리면 이 7억을 잘 쓰려다가 보면 주민들끼리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합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적이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주민자치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7억이 언제 나와도 공무원보다 훨씬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정말 충분히 키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중앙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고
정말 멋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드릴 테니까 오늘을 계기로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부러워하는 주민자치를 우리 제주시에서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그 장비가 세팅되는 동안 한 10분 동안 휴식하시고 바로 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전상직 회장님이 특강이 있겠습니다. 먼저 특강에 앞서 전상직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직 회장님은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전공하시고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생명윤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 중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강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전상직 회장님을 따뜻하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 대부분 이제 그 강의나 행사를 다 취소하고 실시하지 못하는데 제주시에서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님에게도 드리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도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국회의원님한테 드리고 심지어는 장관이나 총리한테까지 드려도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생소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다음번에 한국지방자치학회에 가서 이제 발제 학술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런 내용을 발표해도 학자들조차도 어렵다고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재미없고 지루하시면 푹 좀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강의 들을 때는 푹 쉬시는 게 제 1번이고요. 쉬신 여유 중에 들을 만한 얘기 있으면 들으시는 게 원래 본분입니다. 강의가 졸립게 하거나 아니면 주무시고 안 주무시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강사 능력에 달려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푸근하게 내려놓고 한번 이제 들어주십시오. 주민자치 이야기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려면 엄청 어렵게 얘기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도 엄청 어렵게 얘기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 어렵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치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하고요. 주민자치란 어떤 것이다. 한국사회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하고 한국교육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하고 한국철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도 자치를 잘 몰라요. 이제 이런 어려운 얘기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이해가 조금 덜 되시는 게 있으면 불문곡직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단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좀 피해 주시면 나머지 시간에는 언제든지 전화를 받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러는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가 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시민운동가들이나 강사들이 와도 선거합니다. 제주시사 선거합니다. 제주도는 하지 않습니다만 시군구장을 다 선거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은 선거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리장은 선거하죠. 근데 통장은 선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가장 세계에서 잘 되는 나라는 읍면동장을 직선하면 주민자치에 별도로 둘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직선내서 동장 뽑고 주민들이 직접 공무원 뽑고 지금 주민들이 의원 뽑아버리면 굳이 주민자치에 따로 둘 일이 없습니다. 이 동장을
시장이 임명을 하니까 이 동장이 주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을 선거를 하니까 이 게마인데나 꼬민이라 그럽니다. 선거를 하니까 1,500명, 2,000명, 가장 적은 데는 57명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거기도 선거를 합니다. 그 선거를 하니까 이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동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동장이 되고 난 뒤에 시장의 지침이라고 해서 주민을 거슬리는 일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기본입니다.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로마 때 있습니다. 로마 때 원래 이제 그 원로원이라 그러면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귀족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호민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그 원로원이 귀족들이 결정한 그 정책에 관해서 나는 반대입니다 하는 거부권이 있어요. 이 호민관이 거부하면 주민 대표가 거부하면 귀족들이 그 정책을 실천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읍면 동장이 하자 그럴 때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주민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보다가도 읍면동은 덜 민주화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주민자치중앙회 입장은 읍면동장을 직선하자는 게 저희 임무고요. 또 읍면동에 의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통장도 직선해서 직선된 통장들이 모여서 읍면동 의회 구성하면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관료들이 주도하거나 정치인들이 주도를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놔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현재 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이제 관치의 형태를 주민자치라고 이제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회는 이달 말에 중앙회가 만든 말하자면 읍면동장 직선에 준하는 이제 이런 주민자치회를 나중에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의 다 했습니다. 읍면동의 민주화가 주민자치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읍면동이 행정기구와 자치기구가 있다고 그랬을 때 행정과 자치를 읍면동장이 다 해버립니다. 이걸 분리하자는 게 행정은 읍면동장이 하고 자치는 주민자치회가 하도록 딱 분리해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에 간섭하지 못하고 주민자치회도 읍면동장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동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자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9년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주민자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느 정도로 했냐면 IMF 때 대우그룹을 다 분해시켜버렸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혹독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구조조정해라. 그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하니까 뜻 있는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읍면동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읍면동 없애버리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장 직선하고 주민자치회가 임원 뽑고 누구 뽑고 해서 주민자치회한테 읍면동 맡기면 됩니다. 주민등 빼고 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시군구가 가져가버리고 읍면동에 필요하다면 출장 공무원 한두 명 남겨놓으면 출장소 남겨놓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읍면동은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회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읍면동에서 하던 민원 공무원, 민원 업무 이런 것들은 시군구 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보가 발달이 안 됐습니다. 통신도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 토론에 제가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그 국가공무원연수원에서 이제 할 때인데 그때 토론회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는 그때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자부는 공무원들 동료를 핑계로 주민 읍면동 폐지안을 철회해버립니다. 폐지를 하면 주민자치가 있게 되는데 읍면동을 두겠다. 그 대신 읍면동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겠다. 그때 공무원 반으로 줄였습니다. 18명이나 해서 23명까지 있었는데 12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이고 줄였으면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줄였으면 줄인 업무의 반을 주민자치회에다 줘야 됩니다. 이러면 주민자치가 됐는데 공무원 숫자는 반으로 줄여놓고 업무는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줄 업무가 없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1년 내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문 닫아놓고 있어도 한 5년 닫아놓고 있어도 주민자치센터 잘 굴러가고 동네 아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동당 행사에는 도와드릴 수 있게 봉사할 수 있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제대로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속상해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으면 이 센터장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센터장 동장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이 주민자치회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있는 프로그램 심의나라고 하나만 프로그램 편성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프로그램 심의 안 해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 운영할 수 있고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상당히 무력한 조직으로 만드니까 읍면동장이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기 읍면동장의 부속기구 정도로 생각을 하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만들어 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자, 읍면동이 있다 그러면 이 읍면동은 이제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 그러죠. 읍면동장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복지센터장으로 공무원으로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면 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함께 꼭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 아니면 공무원들보다가 주민들이 더 잘하는 일을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해주면 되고요. 서로 도와서 해야 될 일은 도와서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가 되려고 그러면 회원이 주민이 돼야 될까요? 아닐까요? 우리 리회 회원이 주민들이 회원이죠. 그죠? 제주도 리회 많잖아요. 회비 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 회원 있나요? 회원 없어. 위원만 있습니다. 회비 걷을 수 있나요? 회비 못 걷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주민들과 주민자치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버리는 이런 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주민자치 하나마나한 주민자치회로 만들고 있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은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 이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어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나눠야 될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읍면 동장이 없는 게 없으면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읍면동 자체를 읍면동 사무소에 지원하던 예산 인력 비용을 주민자치회에다 지원해버리면 주민자치가 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고요. 만일 그게 지금 법상 불가능하다면 읍면동장이 해야 될 일은 읍면동장이 하고 주민자치회가 할 일은 주민자치회가 하도록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주면 주민자치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인가요? 저희 중앙에 오셔서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그때 드렸던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조는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제 막상 익숙한 용어입니다만은 여쭤보면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했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의 의의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는 이 일들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요. 공무원이 하면 관치고 주민들이 함께 하면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지 읍면동장을 돕는다거나 시장을 돕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봉사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봉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은 그렇게 주민자치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할 일이 있고 주부는 주부대로 할 일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씩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게 주민자치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면 이 개인자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도 잘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고 개인자치에는 성공하셨습니다만은 이 함께하는 주민자치에는 이제 지금까지 해오신 업적도 대단합니다만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주민자치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자들과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연관된 지역, 마을, 동네의 생활관계, 친목 민원 사업을 거주민 사업자 출향인들이 스스로 자발자주 자율 실행 계획 플랜 부시하는 조직 절차 자원을 주민자치로 한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과 얘기할 때 해놓았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입동하고 오라동의 옛날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저희한테 자주 왔습니다. 오라동 위원장님은 제가 서울시 공무원 교육할 때 공무원 교육원에서 사례 발표를 하라고 시켜드렸고 건입동 위원장님 대학 교수님이셨던 분 계시죠? 건입동 위원장님도 오셔서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에서 건입동 사례 발표하라고 해드렸더니만 두 위원장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면세점이 딱 생겼을 때니까 한 번은 쪼니 워카를 하나 가지고 오셨길래 저하고 아주 강의 끝나고 사무실에서 맛있게 나눠 먹었던 추억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얘기가 이제 제주도는 이 거주하는 사람과 사업주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출향했는 사람도 정말 본인이 주민이라고 이 활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민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 주민자치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그때 아마 한 분인가
타지에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신 적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이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제가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주민자치회의 성격은 제일 첫 번째 국가시장 사업 이제 그 사회 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국가시장 가족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제일 먼저 국가 조직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킨 대로 하면 주민자치는 망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그럼 공무원 시키는 대로 안 한다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건 공무원 국가 조직이 아니고 영리 조직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물론 마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민자치회가 회 자체 영리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하고 틀립니다. 협동조합을 주민자치로 대체하려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몰상식한 인간들한테 그 주민자치는 NPO인데 왜 그 영리 조직인 그 저기 협동조합을 들고 들이대느냐고 제가 반대를 해서 협동조합 얘기는 저한테 못 꺼냅니다. 그 다음 사적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정당이나 종교가 주민자치회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조직도 아니고 영리 조직도 아닌 또 사적 조직도 아닌 이런 조직이 NGO, NPO, NIO인 이 조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겁니다. 정부 조직이 아니니까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거고 영리 조직이 아니니까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사람 결집시킬 수도 없고 돈이 되면 사람 모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보탤 이유도 없고 이런 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주민자치라는 과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절절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있는 세션에 그 서울시립대에 있는 사회학 박사님 보고 어떻게 해서 이 NGO, NPO, NIO인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만 이만큼 써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다 읽겠다 그래 놓고 비행기 타자마자 그냥 코를 걸고 자버려서 다 못 봤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한번 보고 이제 논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분권에 관한 문제, 마을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그 주민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 이야기 드리는 게 참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고 이 표를 가지고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다는 게 저는 많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입니다. 주민자치회 같으면 우리 이제 말하면 노형동 같으면 노형동이 이제 있다. 노형동 구역이 있다 그랬을 때 노형동에 사는 사람들이 노형동을 내 동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내 마을로 생각을 해야 주민자치가 됩니다. 남의 마을이면 안 됩니다. 그럼 노형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노형동에 살고 있는 주민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웃이 아니고 이게 남이라고 남의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주민자치 안 됩니다. 그 다음 노형동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노형동 사람들의 필요한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주민들이 노형동을 내 마을이야라고 승인하게 만드느냐. 노형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승인하게 만드느냐. 노형동에 생기는 일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관건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주지 않고 이 사람들 주민자치할 생각 없어 안 돼 그러는 거는 참 무책임한 일이고요. 감남 밑에 입 벌리겠다고 그래서 감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은 많습니다. 그것처럼 주민도 많고 동네도 있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 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는 이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이야기를 작년 재작년에 한국정치학회 이제 전체 회의입니다. 정치학 교수가 한 800명 정도 와 있는 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제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치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을 내 나라로 생각하는 거 만든 거 성공했다. 한다. 자, 도도 내 도라고 생각하는 거는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지사 뽑을 때 시군구도 성공했다. 그렇지만 내 동네를 내 동네로 만드는 데는 정치는 성공 못했다. 왜? 읍면동장을 다른 사람이 임명하고 통장도 다른 사람이 임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동네 일 네가 없다. 그 사람이 지배하는 동네지.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드렸더니만 그 정치학 교수님들이 정말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읍면동 사회의 어떤 실태나 읍면동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러고 그때 원희룡 지사님이 제 바로 다음에 두 번째로 기조강연하는 분이라 바로 앞에서 얘기를 다 듣고 점심 먹으면서 이 주민자치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지사님 임기 만료되기 이전에라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장은 못 만들더라도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연구라도 좀 미리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 이야기는 연구하는 것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결단은 오로지 이제 지사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노형동의 예산이 700억이에요. 그럼 700억 중에서 공무원들이 다 쓸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회장을 직선하고 나면 한 10%, 70억은 공무원 700억 쓰는데 한 70억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는 7억입니다. 이게 제가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은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 더 나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얘기를 드릴게요. 아예 동네 세금은 동네가 걷습니다. 만일 노형동에 우리 마을회관 하나 짓는다. 짓는데 이게 100억이 든다. 우리 만 가구다. 그러면 가구당 1,000만 원씩 내라. 그 짓는다 그러면 가구당 1,000만 원씩 세금 냅니다. 본인들이 다 동의했으니까. 또 해서 수익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100만 원 못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인데 우리는 회비 걷는 것도 못 걷게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독립된 정부에서 종속되지 않은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게 무척 두려운가 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한 연구는 제가 해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고요. 이거 가지고도 드릴 얘기 많고 이거 가지고도 드릴 얘기 많은데 나중에 주민자치위원장 학교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다른 데 가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버는 돈을 한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쓰지 내가 버는 돈을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리석고 무모한 일은 하지 않겠다. 이제 일찍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학교를 만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씩 설명도 드리고 연구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 하고 나면 저절로
이 제주도 지도자가 되실 수 있는 안목을 틔워드리는 게 이제 제 소원입니다. 나중에 계획이 완료되면 보고를 지체 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주민자치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을 내 마을로 노형동을 내 마을로 승인하는데 지금 노형동 면적이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알 수 있을 정도 규모인가요? 아니면 알기 어려운 규모인가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되시고 나면 그 동네 구석구석에 어느 동네 어느 집 대문이 무슨 색깔이다라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정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다 보면 면적이나 이제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려면 인구나 또 마을을 내일로 승인하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주민자치회장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으면 배타적인 지위가 형성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님보다 더 잘 알고 동직원들이 더 잘해요. 주민자치위원장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될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동장이 100점짜리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점짜리밖에 못하면서 70점짜리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속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에 관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부권이 있어야 돼요. 배타적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 주민이 안 한다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해서 더 좋은 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이런 어떤 막연한 불신만 조장을 하는 게 지금 이제 관료들이다. 그 다음 일을 할 수 구역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는 뭐냐면 그 마을의 책임자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시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교장님보다가 더 주인입니다. 왜냐면 지역학교잖아요. 그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당연히 가서 축사하고 애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졸업식 때도 가서 표창도 주고 이런 정도로 지역의 어른이 그 학교에도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 가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배척을 합니다. 경찰서에도 배척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배척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교육감하고 조영교육감하고 경기 이재정 교육감한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입학식과 졸업식 때 꼭 초청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양쪽이 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연말에 회동하면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인구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본인 직업을 가지고 이제 동네 일을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려고 그러면 외국의 학자들이 조사했는 거는 500에서 1500명입니다. 인구 10,000명 넘어가면 이거는 직업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 주민자치 이제 무보수 명예직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만 주민자치회 두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이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통에다가도 주민자치회를 두고 통회장님들이 읍면동회를 구성하는 이중구조로 둬야 됩니다. 읍면 통장 둬버리면 통장을 그냥 두면 이게 공무원들 부하인 통장을 그냥 둔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통은 통회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고요. 리회 잘 되듯이. 리회도 이제 약간 보완해야 될 거는 잘 압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이제 마을에 공동하는데 옛날에는 관원상제가 있어서 이게 이때 저절로 마을마다 공동했는데 지금은 관원상제가 없으니까 공동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7억을 들이면 이거 쓰기 위해서라도 공동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만들어 드리자는 겁니다. 지금 일제가 다 없앴으니까
한국은 이제 선진국 됐으니까 이런 거 좀 만들자는 얘기인데 아직은 공무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라 그랬을 때 읍면동은 인구면으로 면적면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 불가하니까 제가 봤을 때 불가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원 총회를 구성하고 이 총회에서 규칙을 만들고 이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안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회원 총회가 없고요. 이 규칙은 지금 누가 만듭니까? 제주도 같으면 도의회가 만들어 버리잖아요. 주민자치조례 도조례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주시 의회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을 저는 시군구 의회가 뺏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회장 임기 몇 년 한다. 회장 자격을 어떻게 하겠다. 회비 얼마 내겠다. 이런 것들은 회의 한 달에 한 번 한다.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봄, 가을에는 어떻고 뭐 농번기에는 어떻고 농한기에는 어떻고 농촌 같은 경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사정에 맞게 정해야 되는데 시군구회가 정하면 그거 없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 임시회의 한다. 이게 뭐 있으나 마나 조항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은 뭐 별로 심드렁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저는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만들어서 회원 총회하고 규칙 제정권을 주민자치회에다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대표 선출도 주민자치회 주민들에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읍면동장이 하는 것도 그러고요.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면 추첨합니다. 저는 천하의 무식한 제도라고 봅니다. 실제 서울서 저 추첨하는 사람들 한 70% 정도가 나가버려요. 안 해요, 활동.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군데 조사해 보니까 추첨으로 들어온 사람 90%가 일을 안 해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출신들은 옛날에 위원회 때 하던 것이라도 있으니까 그 일이라도 하는데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안 하고요. 시민단체 요원들만 자기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 바글바글거리는 거를 제가 목격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이 주민을 빼고 나면 관료가 주민자치로 해야 될 일을 자기네 사무로 처리해버리거나 주민들이 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을 의원들이 결정해버리거나 아니면 시민단체가 와서 자기네 일로 해버립니다. 이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넣어야 되는 이 중대한 오류를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범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넣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별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쟁취하는 거지 뭐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거절로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방향이 되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경영학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이력 중에 하나 보면 이제 다시는 앞으로는 공부를 하러 다닌 20몇 년간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재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공을 5개를 했는데 이제 다시는 이제 공부를 더 하지 않겠노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게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최고 경영자 과정 갔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최고 정책과정 갔고 서울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고 이제 법학 지도자 과정 이 3가지를 마치고 이제 저는 더 이제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대학원을 제가 갖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이게 경영학 용어입니다. 인풋 앤드시 아웃풋 이게 경영학 용어인데 여기 이거 전공인 교수들하고 주민자치회에 있는 제도를 갖다 놓고 저녁에 제가 술을 자면서 교수님 이런 제도인데 이게 경영학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 이게 성공한다면 전적으로 우연이거나 아주 기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경영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수는 들은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제가 이제 세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공무원들이 계획을 하고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실행만 주민자치위원 보고 하라는 얘기는 봉사만 하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네 필요한 일을 우리가 계획도 하고 우리가 실행도 하고 우리끼리 평가회의도 해서 이러다 보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야, 계획 세우는데 뭐가 잘못됐고 돌아보니까 이러더라. 그러고 한데 요것만 하라고 시키는 게 지금 주민자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만일 해변에 여름에 해수욕장 때 손님들 위해서 뭐 마을 공동 운영 횟집을 하나 짓겠다 그러면 그 집 짓는 비용은 융자나 조달하든 어떻게 조달하든 주민들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인풋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익금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분배를 하든 자녀들을 위해서 쓰든 장학금을 쓰든 이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운영도 프렌드시 우리 며칠 날 문 닫고 며칠 날 열자는 거 다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주민자치로 하는 사업의 진짜 모습인데 우리는 전년 요것만 한다는 얘기를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대학 교수님들 흉도 오늘 좀 보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정말 이해는 한다 치더라도 이해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본인이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해요. 주민자치위원 교육할 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습니다. 사업 능력이 높을 때는 사업 난이도 높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사업 능력이 낮을 때 사업 난이도 높은 걸 하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능력 높을 때 낮은 거 하라 그러면 이게 실패잖아요. 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소 잡는데 뭐라 그럽니까? 모기 잡는데 그 도끼 들고 오는 거 같잖아요. 사업 능력 낮을 때는 사업 난이도 낮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사업 능력이 낮을 때 사업 난이도 높은 걸 하는 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하게 수준 낮은 능력에서 보기 좋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자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 앞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아까 이낙연 총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다는 이 원칙인데 이 원칙을 다른 데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만 원희룡 지사님도 이 내용을 그날 제가 기조 강연하는데 듣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랬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렇게 능력이 낮으니까 내가 지원해 줄게 하고 시민단체가 와가지고 자, 주민자치회 창립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있는 만일 이제 우리 건입동위원회가 주민자치회를 전환한다 그러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서가지고 주민자치회 전환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실무 추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위원 새로 모집한다. 뭐 공고 내고 모집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시민단체가 가져가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받아가면서. 그 돈을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 지원관 연봉 4천만 원짜리 하나씩 둡니다. 단지 그거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주민 무시합니다. 주민자치회 창립 하나도 그 법에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창립 하나도 못한다고 보고 그 지원관이라고 하는 주민자치 경험 전혀 없는 애들이 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본인들이 하는 거 이거 대전 KBS가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주민자치 지원관, 읍면동에 주민자치 지원관이 필요하냐 그러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민자치 지원관을 읍면동에 그냥 둘 문제가 아니고 지원관은
주민자치위원장 밑에 두면 주민자치 4천만 원인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러면 4천만 원짜리 한 명 쓰든지 2천만 원짜리 둘을 쓰든지 1천만 원짜리 네 명을 쓰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알아서 쓰면 훨씬 더 주민자치가 잘 될 텐데 굳이 그거를 모르지도 않으면서 주민자치 지원관을 시민단체 중에서 뽑아가지고 읍면동에 두겠다는 것은 나는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KBS 9시 뉴스에 나갔던 겁니다. 나가니까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저는 주민자치가 제 소신이라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에 간섭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초 단계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가 뭔지 모르니까 할 뜻도 별로 없습니다. 동장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는 정도로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 나머지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해줬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 보면 공무원들이 다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알고 공무원 해야 될 일을 하고 이제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공무원 다 없애버렸고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공무원들이 가로채서 못하게 하고 있는 영역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완전히 가게 되면 공무원은 빠지고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이 또 이 주민자치위원도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는 거지 위원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한데 여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학교를 만들면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 검토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 한번 하고는 제가 말았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뭐 최고 과정으로 이제 주민자치 지도자 과정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 주민자치회 기능을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고요. 대표자입니다. 자치단체는 협력자가 됩니다. 그럼 대표자가 돼야 협력자가 되는 건데 대표자는 되지 말고 협력만 하라 그러면 종부려먹겠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지금은 현재 이렇습니다. 협치 그러는데 실제는 자치 없는 협치는 종부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유 없는 협동은 굴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잖아요.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60년대 대통령 나섰던 전진환 대통령 후보 벽보에 어릴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그 어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주민자치가 되려면 구역을 주민의 마을로 분권을 해줘야 되고 주민을 주민의 이웃으로 분권해줘야 되고 마을 일을 주민의 일로 분권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분권해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만일 통해서 통회장님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 동장이 간섭할 수 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간섭 못해요. 근데 지금 법에 정해지지 않아도 마음 놓고 간섭을 하는 게 지금 그냥 습관이 돼 있어서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풍토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건데 정부가 나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고 주민자치회는 사회적인 주민의 조직인데 이것과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요거는 공무원 시킨 대로 해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뜻에 따라 갖고 운영되다 보니까 전면 제도가 다릅니다.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 3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이거 저는 이제 저 혼자 했는 얘기 아니고 이거 학술대회 때 가서 다 발표를 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입법하겠다 그러면 말 안 듣겠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인사다 그러면 인사권 달라 그러면 주민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재정권 달라 그러면 주민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세 개 달라 그러면 아예 독립국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길래 교수님, 행정학 교수님 맞으시냐고. 그 서울대 교수님. 자, 입법권은 우리가 필요한 회칙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지. 동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회칙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 회장 어떻게 뽑고 뭐 회비 얼마 내고 회의 언제 하고 하는 회칙을 뽑는데 그것도 안 준다면 되느냐. 인사권 우리가 회장 뽑겠다는데. 그다음 재정권 필요한 거 있으면 돈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돈 우리가 부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걷어 쓰겠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되느냐. 이거 가지고 했더니만 그때 지방자치 학회장 했던 분이 나중에 다 얘기 듣고 나한테 회장님 행정학자들은 원래 관학자입니다. 정부학자지 주민자치학자가 아닙니다. 나 그 교수님 굉장히 바람직한 솔직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행정학자들이 마치 주민자치 다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행정학자들한테 제가 바른 소리 하면 행정학자들한테서 제가 인기가 없습니다. 뭐 기여한 바로는 벌써 지방자치학회에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 학술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나머지는 저는 인기 없습니다. 정치학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회 가서도 저는 바른 소리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자, 제도 조건인데 분권과 자치 이거 뭐 제가 선진국은 분권도 해주고 자치하는데 조선은 분권은 안 해줬습니다만 자치는 했습니다. 일제 2개 다 안 했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분권 자치 이제 법 만들어서 주민자치해야 되는데 이거 일제강점기와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거 정도 차이만 있지 구조는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군구 의회가 지난번에 의원님이 한 분 오셔서 이제 자 주민자치회가 입법권을 줘버리면 시군구 의회는 할 일이 뭡니까? 그러길래 그러면 당신들이 시군구 의회가 시군구를 위해서 일할 거냐 주민을 위해서 일할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민을 위해서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럼 주민자치회 법을 조례를 시군구에 하나를 만들지 말고 제주도 같으면 건입동, 오라동 주민자치회 조례, 건입동 주민자치회 조례, 노형동 주민자치회 조례 다 틀리게 만들어라. 그 대신 그 위원장님이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만들어 가지고 오면 시군구원들은 그 위원이나 위원장님들 존중한다면 그거를 조례로 노형동 조례로 의결해서 통과시켜버려라. 그러면 시군구 할 일도 다 하고 주민자치도 존중하고 하는 건데 왜 조금씩같이 주민자치위원 빼놓고 너희들만 하는 거를 시군구 의원들이 해야 되려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만 저한테 3시간쯤 있다가 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방법 괜찮죠, 그죠? 뭐 제주시 우리 조례가 하나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체 다 하면 돼요. 노형동은 우리는 임기 3년 하겠다 그러면 3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뭐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2번밖에 아니 일본은 주민자치회 18선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없어요. 2년씩 하는데 30 몇 년간 하니까 50세가 됐는데 이제 90세가 다 됐어요. 근데 90세가 됐는데도 이제 밑에 이제 간사가 사무장이 다 한데도 뭐라 그러면 어르신 뭐라 그러면 그래 누구 집 아들이 어디 가 있으니까 거기 얘기하면 될 거야. 정말 해결돼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입법에 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면 많이 할 일이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재정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부금이나 이런 기부금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실제 동네 위에서 쓰는 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나서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라 넘어가면서 그 드머리에 이거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특별법에 27조에 이게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 자, 요게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회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입법권 당연히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회장 선출 당연히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회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 시범실시 조례 지금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요게 빠졌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심을 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총회가 제정해야 될 회칙 재정권을 박탈해서 시군구 조례로 갖고 있고요. 인사조직권 박탈돼 갖고 공개 추첨해버립니다. 자, 재정권 박탈해서 시군구 예산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주민자치회 무력화시키려고 무력화하는 주범이 요거 빼놓은 겁니다. 이거 제가 장관한테도 여러 번 따졌습니다. 이 짓 하지 말라고. 근데 말 안 듣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 이랬습니다. 주민 없으니까 주민총회 없고 규칙 제정 못하고 대표 선출 못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고 이렇습니다. 재정권 회비 거둘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그래서 시군구에 마을공동체 센터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다 하라 그러면 제주도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데가 서울도 그러고 대전도 그러고 다 춘천시도 그러고 거의 다 이런 데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얘기입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탁을 하는데 서울은 1억 7천을 줍니다. 1억 7천을 우리 제주시 협의회 주면 교육을 못합니까? 무슨 사업평가를 주민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시민단체 왜 주는지 저는 따져도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끄떡도 안 하고요. 이제 저는 주민자치 편에서 이런 얘기 지적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가했는 거는 뭐 이렇게 분석했는 거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제가 법 만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회원으로 구성하냐, 의결기구 있느냐, 규약 만들 수 있느냐, 마을 대표하느냐, 이제 조직 임무 사무를 할 일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정부는 안 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 원칙이 딱 3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태주 시인의 시를 보다가 이제 제가 했는 건데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이 주민회가 돼야 되고 자치는 자치회가 돼야 됩니다. 주민 빼버리면 주민이 아니잖아요. 자치 못하면 자치회 아니잖아요. 근데 주민도 빼고 자치도 빼놓고 주민자치회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이 주민들끼리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려고 그러면 같이 오래 보아야 되고 자주 봐야 됩니다. 오래 보지 못하고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는 강제죠. 자,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오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로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는가? 한번 이제 나태주 시인의 시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시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됩니다. 이게 주민자치의 비밀입니다. 그잖아요. 이름 모르면
이름 알고 나면 친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누구 이름 불러주면. 뭐 정치인들이 원래 이거 잘하는 사람 잘하잖아요. 이거 제일 잘하는 분은 제가 광주에 지난번에 주민자치 협약하러 갔을 때 박주선 의원 한 번 듣고 이름 다 외웁니다. 아, 저희들 갔는데 저희 그 사무차장 이름까지 나중에 안 보고 다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색깔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연인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름 알고 색깔까지 알고 나면 그 사람한테 흉이 없어집니다. 원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격이 급해졌는지를 다 알고 나면, 급한 원인을 알고 나면 그 사람 욕을 안 하고 이해하는 게 생깁니다. 마을은 그런 이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주민자치 활동의 주인데, 주민자치 조례 어디 찾아봐도 이건 없습니다. 그 다음,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다. 이게 이제 나태주 시인의 들꽃 1, 2, 3 이게 이겁니다. 이 시인을 만나서 저녁에 술을 먹으면서 이 시인한테 내가 이 시를 인용하겠다 그랬더니만 본인이 술을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이 시 세 개를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주민자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주민자치에 필요한 강의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저 강사는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 부회장이나 저희 교수님들이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 뭐 실무에 필요하신 것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해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임기 다 채우고 물러나실 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밤새 써서라도 이름 성함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명중본 회장인데 여수의 그 황소간장게장 사장님인데 협의회장 임기 끝날 때 드렸습니다. 그때 사진인데 이렇게 조남을 넣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서슴없이 말씀 주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자제분 결혼한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하면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이거 결혼에 맞도록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 대통령 출마할 사람 아닙니다. 제주지사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애를 쓰실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는 게 저는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해드리는 게 저는 저한테는 기쁨입니다. 신세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주시고요. 어제도 양평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 전화해서 우리 손주가 장가를 가야이 그러더니만 하나 날래 써서 보내줘. 그러니까 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보고 이제 애들 이름 챙겨오라고 정첩장에 여기에다가 신랑 신부 이름 다 넣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데, 아무쪼록 이제 이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일 있으면 다 모실 테니까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동네 아이들이 나도 커서 저런같이 참 멋있게 한번 멋있는 어른 되고 싶다는 그런 멋있는 어른 한번 되어주십시오. 예, 수당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로 오늘 이 자리를 뜻깊게 만들어주신 전상직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